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이 진짜 공황의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재가 터졌습니다. 커지는 제로금리, 직행농, 폭락하는 주가가 부추긴다. 이런 이제 주제가 떴는데요. 신문이 기사가 떴는데,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와 오일 전쟁을 선포한 거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오펙 플러스를 통해서 유가를 방어해왔는데 지난주 6일 추가 감산 논의가 러시아에 의해서 깨졌다. 그래서 사우디가 즉각 무차별 증산을 선언했다. 벌써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쉽게 안 끝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 폭락이 안 그래도 코로나 공포에 쌓인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 미국 오일 업체들이 재정난이 깊어지면서 이들에게 엄청난 양의 정크본드 롤오버가 어려워질 경우 미국의 하이힐드 시장으로부터 유동성 위기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먼저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오일 전쟁이 터졌는데요. 시작은 지금 WTI 기준으로 유가가 32불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WTI 기준으로 해서 32불 찍었는데 지금 이제 얼마까지 떨어졌냐? 28.84. 그래서 하루에 30%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4.82% 떨어진 상태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떨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달러원 환율은 이제 1.33% 올랐는데 정부에서 개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1,200원이 아니라 1,300원, 1,4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악화된다면이라는 이제 가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빅스 지수 선물은 이렇게 28.30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이제 감산을 안 하니까 사우디 빈살만이 빡쳐서 지금 전쟁을 선포한 모양새인데요. 지금 진짜 20불을 갈 것 같은 게 2016년에 이제 30불을 찍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사우디가 미국 셰일가스 업체를 죽여버린다고 하고 공급을 늘렸는데요. 이때도 벌써 30불이 갔으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죠. 1985년도에는 사우디가 노르웨이, 멕시코 뭐 이런 데서 이제 유전을 막 늘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증산을 해가지고 3저 호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았죠. 그때 3저 호황이랑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뭐 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2016년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때는 이제 경제도 좋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우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같이 싸우면 30불이 아니라 진짜 20불도 이제 갈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20불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20불까지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셰일가스 업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셰일가스 업체가 이제 얼마나 어렵냐. 여기가 이제 앞으로 공항으로 가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업체들 회사채 등급이 이제 낮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정크 등급인데 지금 연준에서 이제 양적 완화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증산까지 이제 벌어졌으니까 회사채 대규모 부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얘네들이 한 50불에서 60불 정도가 그래도 한 60불 이상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낮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불대로 내려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캐내는 것마다 이제 손해가 됩니다. 캐내지 않는 게 훨씬 이익이 돼요. 그러다 보면 회사채가 완전히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회사채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냐? 뭐 쓰나미처럼 다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은행들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투자 은행들, 이런 은행들까지 대형 은행들까지 이제 같이 어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연준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0.5% 이제 금리 컷 한 게 왜 그랬냐 보면 얘네 셰일가스 업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리츠 업체라든가 뭐 이런 그 돈을 이제 그 저금리로 빌려가지고 그 운용자금으로 쓰는 이런 애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다 보니까 0.5% 이제 금리 컷을 한 거죠. 그러면 연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금리를 제로로 만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있을 때는 돈을 갚아야 되지만 그 앞으로 이제 돈을 더 많이 이제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레포 시장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아무리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부도나는 기업은 없겠죠. 그러니까 제로 금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로 금리로 가면 어디가 나빠지냐? 은행이나 보험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얘들만 지금 먹고 사는데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근데 앞으로 이제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제로 금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이제 TLT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TLT가 급격하게 오를 수는 있어요. 오를 수는 있지만 TLT보다 2008년도를 생각해 보면 TLT가 뭐 9월 달에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12월 중순 정도에 이제까지 한 30% 정도가 오르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공황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원화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다 떨어졌다를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TLT를 아직 못 샀다면 그리고 뭐 살 계획이 있다라면 TLT를 사는 것보다는 그냥 달러를 갖고 어떻게 보면 이 환을 갖고 달러 원 환율을 갖고 그 움직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나라 통화들 그 원화에 비해서 이제 죄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지금 원화가 국제 통화에서도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제 휴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 1,600원까지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얼마까지 원화가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1,200원 되는 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혹시나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든다면 지금 갖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놓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한 4번 정도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밴드 구간이 1250원에서 한 1400원이나 16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피크를 확실히 이제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피크를 하면 그러니까 한 1200원에서 갑자기 1,4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제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첫 번째 피크구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크 때부터 이제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400원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팔아보고 그때 달러를 팔고 이제 원화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1,200원으로 가면 그때 달러를 사는 거죠. 원화를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달러원 환율을 갖고 그 환율 차를 갖고 이제 사고 팔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미국 이제 연준 얘기가 나오고요. 연준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주 온건 성향의 그 보스턴 연방은행의 에릭 로젠버그 총재가 패드가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이제 그 관측이 더 강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연준에서는 그 미국 국채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미국의 이제 회사채 시장 그러니까 뭐 그 손해 볼 수 있는 자산도 이제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법을 바꿔야겠죠. 법을 바꾸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 그 잡고 있는 하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허락해 줄 거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허락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허락을 안 했다가 상황이 진짜 안 좋아지면 그 민주당이 이제 온팡 뒤집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연준에서는 제로금리까지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망가진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원을 이제 압박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채 시장이 일단 무너지면 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시티은행이나 AIG,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적게는 20%, 그 많게는 30%도 넘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지금은 지금 나스닥이 그 고가에, 그러니까 전적 고점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12.5%, 한 12% 정도 빠져 있는데 얘네들은 벌써 20%, 30%까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로금리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뭐 심지어는 뭐 50%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할 만한 그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론은 그 달러를 보유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원화를 팔고 즉시 달러를 보유하는 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는 제가 이제 이 글을 좀 일찍 올렸거든요. 일찍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달러를 구입하라고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험을 생각하면 지금 원화가 지금 뭐 1,200원보다 낮은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험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현재 뭐 1,200원 좀 넘는 그 금액이라 하더라도 지금 싸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이 위기로 가면 우리나라 부동산도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큰 은행들까지도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면 큰 은행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올렸듯이 무차별로 한국에 있는 자산을 팔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가 마르면서 달러가 이제 그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내일 새벽에 나스닥이 어떻게 끝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지금 선물이야 막 오르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봐서 알 수 있는데 막상 이제 나스닥이 또 이 정도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좋고 내일 또 떨어지면 3월 달에만 이제 2번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가 뜨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2번만 더 뜨면 이제 공황이 확정이죠. 공황이 확정일 때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달러를 보유해라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